특별히 무서워하시는 건 없죠. 무서워하는 건 없지만. 놀래. 놀랬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언더스탠딩에다 던지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진짜 놀랬어. 우와. 자, 그래, 지금 보이신 반응이 무의식적인 공포 반응인 거죠.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예. 야, 오늘의 주제도 역시 언더스탠딩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을까?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참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를 고마워하겠구나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에 저희의 목은 오늘도 매우 뻣뻣해져 있습니다. 뇌에 대한 얘기. 네. 진짜 뇌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없잖아요. 머리가 좋냐 나쁘냐. 그리고 머리가 빠지냐 안 빠지냐. 우리는 머리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 그것만 생각하는데. 네. 그거 말고 뇌 속에 진짜 많은 일이 있다. 네. 얼마 전에는 해마에 대해서도 배웠고. 예, 오늘은 편도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편도선 아닙니다. 편도체. 편도체. 뇌 안에 있는 편도체가 있다는데.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설명하라니까. 들어는 봤는데 설명하라니까 설명을 못 하겠네. 바로 그 설명을 해주시러 네. 무려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의 음. 최준식 교수님이 네. 오셨습니다.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편도체에 관해서 네. 제가 아는 한에서 설명드리러 온 최준식입니다. 지난번에 나오셨던 그 서울대 이인하 교수님이 편도체는 국내 최 교수님 최고야. 강추해가지고. 네, 사실 이인하 교수님한테 편도체까지 다 들으려고 했는데 그분이 편도체는 저보다 좀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매우 네. 취향이 고급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한테 들어야 되겠다. 편도체 진짜 이름만 들어봤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제가 지금 슬라이드 하나 준비해 온 게 있는데 네. 사실 이 슬라이드가 필요 없는데 준비한 게 아까워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멋있죠?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글자도 좀 틀리고 그래요. 예. 근데 어쨌든 스타 브레인 스트럭처. 지난 한 30년 동안 뇌 연구에서 스타급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편도체가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뭐 뇌 연구의 역사가 그래도 한 100년은 되는데 그 100년 동안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게 주로 뇌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능이라든지 기억 이런 거하고 관련된 연구를 주로 했죠. 예. 사람들이 이제 정서 연구는 그거는 아직까지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이다. 그거를 물론 뇌 안에 어딘가 들어있긴 들어있겠지만은 그거를 뇌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건 너무 어렵다라고 했는데 한 30년 전에 오늘 말씀드린 이제 르두라고 하는 분이 NYU 대학에 편도체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정서를 다 연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 정서 중에 제일 확실한 정서, 공포 위주로 연구하면 된다. 두려움. 네. 그게 편도체가 담당이에요? 그게 공포? 편도체라는 거를 이제 그분이 발견을 했고 그 뒤부터 굉장히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편도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편도지? 보니까 그 편도의 도가 복숭아 도자더라고요. 진짜요? 납작한 복숭아 씨앗. 근데 사실 복숭아 씨앗을 보면 전혀 편도체 같이 안 생겼거든요. 그건 뭐냐면 쟤를 사실 쪼개야 돼요. 쪼개면 그 속에 어떤 게 들었냐면은 제가 지금 이거 특정 브랜드 광고하면 안 되니까 가려야 되죠. 됐습니다. 광고하시고 저희가 광고료는 나중에 추가로 수금하러 가면 됩니다. 아, 네. 그러면 광고료 받으시면 저한테도 좀. 예. 자, 이게 아몬드인데 영어로 편도체는 아미그달라인데 그 어원이 아몬드입니다. 딱 아몬드 같이 생겼고 딱 아몬드만 해요. 크기도. 해마처럼 생겼다고 해마랑 부른 거랑 똑같아요? 똑같죠. 야, 무슨 이름을 그렇게 집니까? 뭐 생각해 보면 이름 진 게 한 100년 전인데 뭐 별 생각이 없었죠. 성이 없다. 성이 없어. 네. 아몬드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냥 아몬드라고 지은 건데. 네. 아미그달라. 근데 한국말은 왜 그런 느낌이 왜 편도냐? 아니고? 예. 복숭아를 쪼개 보면 저 안에 아몬드가 들어 있더라고요. 저 복숭아뼈처럼 울퉁불퉁한 저 껍질도 벗기면 속에 아몬드가 들어 있어요. 조만한 거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미그달라 편도체인데 크기가 요렇게 딱 요 크기 보면은 2cm, 1cm, 1cm 그래서 약 한 2 큐빅 센티미터, 2 세제곱 센티미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그 크기로 보면은 되게 작네. 조그매요. 뇌가 몇 세제곱 센티미터냐면 하면은 보통 한 1,300, 400cm 정도 됩니다. 인간의 뇌가 상당히 부피가 커요. 예. 그러면 얘가 2 세제곱 센티미터짜리가 양쪽에 하나씩 들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4 세제곱 센티미터인데 네. 뇌 전체가 1,300이니까 아이고. 뇌 전체 용적하고 비교해 보면은 한 조그맣네, 0.3% 어마어마하게 조그만 구조물인데 그러네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얘가요? 예.
그래서 어쨌든 아미그달라가 있는 위치는 이렇습니다. 저거 해마고 해마. 네, 해마 보이시죠? 예. 저 그림이 뭐냐면은 사실은 그 측두엽 대뇌피질 우리 옆쪽에 있는 측두엽이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고 예. 그 안쪽으로 한참 들어가야 나오는 거를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려서 안쪽에 있는 것까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한참 안에 처박혀 있어요. 있는. 굉장히 깊숙이 들어 있어요. 아 중요한 건가 보다. 쟤는 네. 안쪽에 들어가. 그래서 옛날에 뭐 몇백 년 전에 그냥 시체 해부해 가지고 뇌 이렇게 볼 때는 사실 발견이 아미그달라는 안 보지도 된. 않았죠. 예. 바깥에 코텍스만 그 피질만 주로 봤으니까. 저 사진으로 하면 저 해마의 꼬리 끝 부분에 요 딱 부분. 달려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거예요? 요겁니다. 어. 아미그달라. 해마가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사실 아미그달라가 해마한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해마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치지만 예. 그래서 아미그달라를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어느 조직이나 되게 조용하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 그래서 평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그분이 화가 나면 다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돼. 오.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아미그달라가 역할이 없다가 별로 역할이 없어요. 예. 그리고 다른 구조물들한테 영향을 안 미쳐요. 어. 근데 만약에 바깥 세상에 위험한 게 감지가 되면 예. 그 정보가 아미그달라한테로 먼저 가서 예. 아미그달라가 이제 야! 다 조용히 해. 내 말만 들어. 무조건 하던 거 내 멈춰. 말만 들어. 그렇지. 내 말만 들어. 어. 그래서 다른 구조물들은 꼼짝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별 기능을 못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해마 예. 뭐 기억을 담당하고 옛날 일을 회상하고 예, 예. 지금 당장 밖에서 누가 나를 죽이려고 들어오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너 하던 거 멈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 편도체 아미그달라가 공포를 관장하고 그 공포를 느끼면 우리가 막 몸도 경직되고 뭐 그렇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공포인지 아닌지도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공포를 느껴야 되냐 하니까 뭐 그렇지. 제가 그러니까 얘가 야 이건 공포야라는 의사 결정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커다란 곰이 왔는데 처음 봤어. 그런데도 제가 뭔지 알아. 불구하고 와 무섭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아미그달라의 목표나 기능인지 아니면 옛날에 저놈의 자식한테 당했던 그 기억 기억이 때문에, 있든가 예. 누군가가 저렇게 생긴 건 조심하라고 했어라는 것 때문에 한 반응하는 것인지. 둘 다죠. 아 둘 다요? 아. 근데 아미그달라가 하는 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위험한지를 판단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일단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죠. 그럼 처음 그래서- 보는 거에 대해서도 반응하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판단이구나. 네. 그건 몇 가지 안 돼요. 근데 어. 처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위험하다? 이런 건 몇 가지 안 돼요. 그거는 엄청나게 큰 소리라든지 엄청나게 밝은 빛이라든지 엄청나게 큰 동물이라든지 이런 몇몇 가지만 우리가 위험하다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게 되고 그것도 아미그달라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위험한 것들 사실 칼등 강도라는 게 위험하다는 것도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된 거지 갓 태어난 아기가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럼 아, 그거를 판단하는 기억도 편도체에 들어있는 거죠. 있어요. 자기의 경험으로도 들어있고 그렇죠. 본능적으로 판단하는 기능도 같이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뇌 전체에 알려갖고 야 위험해. 지금 하던 일 다 중단해. 내 말 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해서 어쨌든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행동 반응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보통 공포를 느낀다라고 할 때는 사실 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건데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예. 공포 반응에는 행동 반응이 있고 무서움은 어떻게 되죠? 뭐 웅크린다든지 큰 소리가 들리면 그렇죠. 그렇지. 얼굴 표정이 변한다든지 그리고 뭐 비상구가 보이면 도망가겠죠. 심장이 뛴다든지. 뭐. 심장이 뛰는 거는 여기 두 번째 있는 자율신경계 반응이 나타나요. 네. 네, 자율신경계 자동으로? 반응, 자동으로.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도망이냐 도피냐 반응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몸의 자율신경계가 활성화가 돼갖고 심장박동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도망을 가든 뭐 싸우든 근육에 힘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근육도 큰 근육에 힘이 가야 되기 때문에 네. 피가 재분비가 됩니다. 아. 내 몸에 있는 혈액이 전부 대근육으로 가요. 여기 팔에 있는 근육, 허벅지 근육. 그럼 딴 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피가? 없죠. 피가 모자라죠. 쫙 빠지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공포 상황에서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얼굴에 있는 피가 이제 다 보통 긁고. 공포에 질려 가지고 다리가 안 움직여.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리가 후들거려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 그럴 땐 이제 그 자율신경계 반응이 좀 아니죠. 애가 근육에는 이상하게 아니, 작용한 거 아니야? 근육은 지금 도망가고 싸울 준비가 돼 있어. 예. 근데 뇌에서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예. 그 명령이 지금 안 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후들거려서 도망을 못 가는 사람도 누가 뒤에서 콱 잡았을 때 뿌리치면은 그 뿌리침의 힘이 세요? 힘이 훨씬 더 커지죠. 아.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뭔가 피는 가 있는데 피는 가 있고 그렇죠. 힘은 쓸 수 있는 상황은 만드는데 정확하게 통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좀 전에 아까 진짜 공포에 질리면 얼굴이 하얘지는 게 네. 피가 얼굴에서 다른 근육 필요한 근육으로 빠져나가서 그래요 정말? 그렇죠. 피가 재분비가 됩니다. 와 그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우리 혈액이 피가 어디로 얼만큼 가고 하는 거가 굉장히 고도로 통제되고 있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우리가 얼굴 색만 봐도 예. 어떤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얼굴 표정 예. 또 변하잖아요. 아. 이제 좀 이따가 공포 표정을 보여드릴 텐데 공포 표정 누가 봐도 공포스러운 표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동공이 엄청나게 확대가 돼요. 깜짝 놀랄 때. 예. 눈에 동공이라는데 우리 어. 눈을 보면은 뭐 흰자가 있고 예. 검은 자가 있잖아요. 예. 그 검은 자의 가운데는 그게 사실은 까만 구멍이에요. 음. 눈의 뒤쪽으로 신호를 보내기 위한 렌즈가 들어있는 투명한 구멍이거든요. 예. 그게 까만 이유는 눈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블랙박스처럼 빛 하나도 못 들어오게 돼 있고 그 앞에 있는 동공만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서 눈동자 안이 까마니까 까맣게 그렇죠. 보인다. 근데 놀란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저 사람 동공이 커졌네 그러진 못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저 사람 보면 저 겁에 질렸네 알 수 있는 거는 동공이 커져서 그래요. 아. 동공이 이렇게 커지죠. 커지는 건 그것도 왜 커질까요? 잘 보려고. 그렇죠. 잘 보이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 보고 잘 판단을 하나요? 그건 아니지만 보기는 엄청나게 보는데 어. 뭐를 해야 될지 그리고 보는 거를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순간적으로는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멈추는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머릿속이 하얘진다고 그러잖아. 머릿속이 하얘지죠. 그것도 머릿속에 피가 다 빠져나가서 그런가 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보다도 훨씬 죄송해요. 빠르게 약간 과도한 것 같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모든 몰라. 가능성에 그렇게 대해서 그렇지. 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새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 아, 근데 뭔가 그러니까 대충 어떤 작용인지는 알겠는데 뭐가 약간 효율적이지 않다는 느낌은 드네요. 그러니까 뭔가 비상 알람을 한 것 같긴 한데 맞아요. 효율 뭐가 효율적이지가 않은 효율을 느낌이 위해서 드-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니에요. 스피드. 스피드. 그렇죠. 빨리 일단 반응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누가 나를 때리려고 하는 줄 알고 지금 말씀드린 모든 행동 반응 막 표정도 공포 표정이 나오고 심장 박동 올라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도 나와요. 예. 다 반응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 뭐 군대 있을 때 그 선임이야. 음. 반갑다라고 야 이러고 하는 갑자기 거였어. 10년 만에 만나서 한 건데 내가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가지고 때리려는 줄 예. 알고 이런 그 도망 도피 반응을 보인 것뿐인데 예. 그럼 이제 그때 와서 정신을 차리고 아이 놀랐잖아요. 갑자기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선임 그렇지. 야 임마 오랜만이니까 반가워서 그랬지 뭐 이런 거.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정신을 차리지. 그러면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거든. 쓸데없이 혈압 올리고 에너지를 많이 쓴 에너지 거죠. 엄청 쓴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죠. 어.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100번 중에 한 번은 그게 실제로 날 때리려는 볼 수도 있으니까. 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99번 허탕을 치더라도 한 번이라도 내 생명을 건질 수 있으면 이 시스템은 보존하는 게 낫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발전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정서 시스템, 뭐 공포를 포함해서는 좀 효율적이지 않죠. 효율적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못돼서 정신질환이 생기기도 되게 쉽죠. 근데 저게 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는 저거보다 어떻게 더 효율적이죠? 아니 그러니까 저게 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전까지는 공포 반응, 자율신경 반응, 호르몬 반응 이런 게 안 나타나야 되는 거다. 그게 효율적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그림에 보시면은 예. 편도체로 들어오는 큰 입력이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시상이라고 하는 구조물. 네.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시상이 시상은 뭡니까? 영어로는 달라무스인데 어. 눈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감이라 그러죠. 예. 오감 중에 냄새 빼고는 다 시상을 통해서 들어와요. 소리, 소리, 눈으로 보는 것, 예. 맛, 음. 그다음에 촉각 다 시상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예. 우리 뇌에서 모든 감각을 중개하는 중개소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비유적으로. 예. 냄새만 빼고 냄새만 빼고. 냄새는 근데 왜 뺐을까? 냄새는- 이 냄새는 내가 빨리 피해야 될 텐데. 아니요. 냄새는 사실은 그 원시적인 감각이라서 시상을 거치지 않고 뇌 전체로 금방 전달이 돼요. 오히려. 우와. 코에서 바로 그렇죠. 와. 그래서 냄새가 느리게 전달된다는 뜻이 아니고 예. 편도체로 거의 곧장 가요. 따라온다. 냄새. 그래서 모든 감각이 어쨌든 편도체로 오게 돼 가는데, 있습니다. 예. 먼저 와요. 어. 그럼 편도체가 보고 그런데 시상에서 오는 그런 감각은 자세한 정보를 전달해 주진 못해요. 예. 왜냐하면 자 보세요. 제가 이 식물을 딱 봤을 때 지금 처음에 파란색이네, 그냥 풀이네, 이런 정도까지 분석을 하죠.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옛날에 그 식물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면 가만 있어봐. 이거는 뭐 잎이 있으니까 화리 없으고 쌍떡잎 식물이네. 뭐고 그리고 그보다 더 자세히 해보니까 근데 식물이면 썩은 잎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썩은 잎이 없네. 이거 플라스틱이잖아. 뭐 이제 근데 시간이 걸리죠. 예. 그냥 멀리서 툭 보고 순간적으로는 식물이네. 어. 그런 정도의 정보가 시상을 통해서 오는 거죠. 아. 그리고 편도체는 거기에 일단 반응하고 보는 거예요. 예. 나중에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코텍스, 그러니까 대뇌 피지를 통해서 그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중에 안 위험한 거는 그렇게 나중에 받아도 되는데 네. 위험한 거는 일단 오면 반응하고 보자. 혹시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일종의 약간의 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런 거야.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좋은 질문 좀 해보십시오 좀. 이런 거는 이런 거야라는 게 뭐 좋은 질문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죠. 예를 지금 들면 틀이라고 하는 순간적으로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식물이라는 컨셉이 있어야 순간적으로 파악할 거 아닙니까? 컨셉은 아니겠지만은 네. 컨셉만 해도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틀인 거죠. 예. 근데 대략 위험한 거에 대한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자나 뇌신경과학자들이 굉장히 지금 궁금해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 네. 그 분야인데 네. 알고 봤더니 인간의 행동의 대부분은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워낙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순간적으로 행동이니까 반응하는 것은 대부분 무의식이고 사실은 굉장히 천천히 하는 것들도 무의식적인 과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예.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의식적으로 잘 생각해서 결정한 거야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배우자를 선택할 때 예. 이 사람은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그래서 난 드디어 결혼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결혼해 놓고 나중에 의식적으로 그 사람은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좋았지라고 천천히 다 찾아냈겠죠, 장점을. 예. 그래서 정서 반응은 대부분 이제 무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거는 스피드를 예. 위해서 특화된 이제 그런 시스템이다. 그런데 시상을 통해서 전해지는 정보들은 꼭 공포스러운 정보만이 아닐 텐데 맞습니다. 반가움, 기쁨, 슬픔, 다양한 감정들이 다 시상을 통해서 들어올 텐데 네. 그거를 각각 처리하는 기관이 달라요? 그 공포는 편도체, 기쁨은 뭐 어디, 어디? 뭐 지루함은 어디, 슬픔은 어디 그래서 그 영화에서 좀 조이가 있고 뭐 나눠져 있습니까? 피어가 아니면 있고 막. 편도체에서 다 구분합니까? 인사이드 아웃처럼. 네.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에서 그 나눈 이제 감정의 종류가 심리학자 중에 에크만이라는 분이 예. 우리 그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포유동물에는 한 6가지 정도의 감정이 있다. 네. 이렇게 해서 6 감정 이론 뭐 이거를 내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그렇게 구분하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공포고, 그래서 공포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예. 공포는 모든 동물과 인간한테 존재한다. 공포는 무조건 있어. 네. 그다음에 이제 기쁨 얘기하셨잖아요. 네. 기쁨, 그다음에 화남, 또 슬픔, 슬픔. 2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 개가 더 있어야 돼요? 공포, 화, 기쁨, 즐거움, 그다음에 슬픔? 그다음에 궁금함? 또 하나의 감정이
그 에크만에 따르면은 역겨움이에요. 혐오. 아 혐오. 네. 화나는 거랑 또 다르지. 또 좀 다른가 그렇죠. 보네요. 네. 음. 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할 때 그렇죠. 무서운 거는 화나는 거고 더러운 건 역겨운 다르죠. 거지. 네. 음. 그런데 그 중에 공포를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어디서 처리하는지 편도체가 이걸 다 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요거는 공포를 담당하는 저 복숭아뼈 같이 저 아몬드 같은 저 녀석은 음. 공포에만 관장해라는 그렇죠. 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실험과 음. 그다음에 운 좋게 만난 환자들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네. 아 조기만 의원이 다친 조기가 그렇죠. 조기만 없는 애들은 네. 어땠고? 아, 저기를 다치니까 예를 들면 뭐 공포를 몰라 얘가 공포를. 뭐 호랑이한테 다가가고 뭐 이 자식 한번 붙을래 뭐 이러는 모양이네요. 근데 이제 공포라고 할 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어떤 행동 반응이나 이런 거 플러스 의식적인 공포 경험을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그 의식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또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음. 그래서 그 의식적인 공포 경험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음. 편도체가 하는 일은 의식적인 공포 경험의 중요한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그 성분들을 전달해 주긴 하는데 예. 편도체가 의식적인 공포 경험을 하는 데는 또 아니에요. 음. 아마도 의식은 해마. 대뇌 피질, 해마를 포함한 대뇌 피질 여러 뭐 전전두엽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측두엽, 두정엽 이런 예. 데에 있는 어딘가에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의식적인 공포 경험을 약간만 이해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기상이 걸리는 질문이 거구나. 있는데 네. 예를 들면 그것도 이제 딱 보고 뭐 하고 기억도 있고 할 텐데 예를 들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 네. 그러면 고소공포라는 게 네. 사실은 이거 하나도 안 무서운 상황인데도 난간 근처만 가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막 진짜 막 식은땀을 흘리고 그렇죠.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이렇다던데 그거는 이 편도체가 이상한 기억을 갖고 있어서 여기만 가면 공포라고 자기가 그걸 떠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야 이거는 반복하자. 아 이건 내가 죽는 게 아니었구나. 그걸 반복하면 괜찮아져야 되는데 왜 안 괜찮아집니까?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이렇게 계속 아까부터 좋은 질문만 하세요. 좋은 질문 좀 하세요. 좀 공부 좀 하시고 좀. 아니, 컨디션이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또 그렇다고 조금 편도체 활성이 조금 낮으신 편인 것 같아요. 저요? 네.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 되게 보면 이제 질문을 적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혹시 이런 질문해갖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닐까? 뭐 뻔뻔하다는 뜻이지. 약간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예. 사실은 공포가 굉장히 많은 정신 질환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되게 불안, 그래서 불안신경증, 그 다음에 공포증, 지금 말씀하신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보이는 공포, 그리고 공황장애라 그러죠. 아주 극심한 경우에는 호흡이 멈춰가지고 뭐 거의 기절할 지경까지 이르는. 근데 그런 경우에도 공황장애는 되게 뭐 죽음에 대한 공포 혹은 죽을 것 같은 공포를 예.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PTSD, 그 외상후. 네, 스트레스 장애 그런 건데 사실 그런 장애들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노출 치료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높은 데가 뭐가 무서워. 정말로 떨어지지 않아. 여기 난간도 있고 여차하면 내가 잡아줄게. 예.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도대체 그 사람의 공포를 줄여주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편도체가 이미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뇌구조물들은 편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와, 그 왕이에요. 그때 그 순 편도창이 그렇죠. 활성화되면 왕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편도체가 쉽게 어. 그런 평범하지는 않지만 자극에 의해서 활성화되는지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모든 사람이 높은 곳은 무서워해요. 본능적으로. 예. 그런데 그거를 계속해서 경험을 통해서 높은 곳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학습을 하죠. 예. 그래서 그 학습에 의해서 높은 것도 높은 건 나름이다. 뭐 진짜 절벽이나 이런 데 위험하니까 가지 말아야 되지만 뭐 롯데타워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내려다보는 건 안전하니까 괜찮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뭔가 코텍스나 이런 데에서 안전하다라는 메시지를 편도체에 전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편도체가 말을 안 듣는 거죠. 편도체가 과하게 분비되는 거예요? 고소공포증은 그래서 아까 사실 처음에 보여준 그림에 보면은 이게 전전두엽이나 해마나 그다음에 감각 피질 같은 구조물들이 편도체랑 화살표가 양쪽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편도체가 다른 그 코텍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 귀를 좀 기울여야 돼. 근데 워낙에 편도체가 한번 화가 나면 얘가 말을 안 듣는 애다 보니까 저 화살표가 한쪽으로 확 기울어져 버리는 거죠. 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겁이 많은, 그러니까 겁이 많거나 그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편도체가 매우 예민한 사람이고 편도체가 예민한 사람은 활성화가 잘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도 걱정하고 공포에 질리고 그렇죠. 겁을 자주 내고 겁을 자주 내고 그럴 괜찮은 가능성이 있겠네요. 상황에서도. 그럼 편도체가 너무 발달한 게 문제네. 근데 특별히 꼭 그 사람만 발달한 것이 아닌 것이 예. 우리 모두는 정상적인 사람은 사실 편도체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게끔 우리가 진화했어요. 그랬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도체에서 일어나는 공포 학습은 한 번만으로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이 위험한 짓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이상한 들어서 짓 많이 하죠. 남자애들 보면 이렇게 짝대기를 갖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 짝대기 가지고 노는데 쇠 짝대기를 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찔러봐요. 찔러보다가 그 콘센트에다 팍 찔르면 거기서 이제 불꽃이 팍 튄단 말이에요. 예. 근데 뭐 다행히 애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 울고 말았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배우지 못하고 다음에 똑같이 놀면은 그런 애들은 이미 지금 지구상에 없겠지. 지구상에 없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도체는 늘 예민하게 칼로 치면 굉장히 날카로운 칼인 거죠. 잘 드는 칼처럼 뭔가 위험한 것을 디텍트하려고 하고 있고 위험한 게 디텍트되면 그걸로부터 배우려고 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과민한 그런 그 소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전전두엽이라는 데가 있어서 전전두엽이 편도체에다가 이러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위험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너 봤잖아 저 그 높은데 여러 번 가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괜찮잖아 이런 얘기를 해주는 그런 영역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편도체가 예민하긴 하지만 전전두엽도 훈련에 의해서 편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가고 아무데도 못 가고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런 이제 그럼. 과도한 공포증 보이는 환자들은 아마도 전전두엽과 편도체 간의 그 상호작용이 균형이 좀 깨져서 그런 게 아닐까. 전전두엽이 덜 발달한 거죠. 보통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무슨 무서운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거실에 불만 꺼져 있어도 막 울고 밤에 그러죠. 못 지나가는데 근데 어른이 돼서 많이 경험하고 나면 그냥 일상이 되잖아요. 그거 굉장히 좋은 예죠, 비유세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뭐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귀신의 집 같은 거는 6살 집어넣으면 막 그냥 자지러지고 오는데 어른이 들어가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정교하게 좀 만들지. 아이 진짜 알바생이 잘 쓰고 있네. 그런 지나가죠. 그 굉장히 좋은 예인데요. 제가 오늘 그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그 사례도 가져왔는데 얘기할 네. 필요가 없겠는데. 그 전전두엽이 더 발달하면 더 이제 이성적이 되니까 그렇죠. 공포의 그 범위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 이 세상에 정신질환 중에 특히 공포와 관련된 정신질환은 치료 못할 게 없겠네. 예. 전전두엽에 뭔가 지배력을 강화해주는 그런 방법만 쓰면 되겠네. 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 무슨 이유에선지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전전두엽이 나이가 들면서 편도체라든지 그런 영역에 대해서 통제력을 획득을 했는데 네. 그게 또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되지? 그거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그걸 알면 잘 모르는 영역이고. 정신질환의 70% 이상이 다 공포하고 관련된 질환이거든요. 아. 이 세상에 너무 좋거나 너무 신나서 생기는 병은 정신질환 없죠.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그 매닉 예. 그런 건 디프레션 같은 거는 있긴 있는데 예. 뭐 극히 일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방법이 그래. 생기면은 나는 너무 좋겠죠. 무섭다고 나는 공포스럽다는데 그걸 어떻게 설득하겠어.
괜찮아 아니야도 한두 번이지. 그렇죠. 야, 이 편도체를 어떻게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있어요. 근데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실적으로는. 오, 그거 좀 저거 소개 좀 저걸 해주십시오. 좀 덜 민감하게 만들면 되고. 근데 원래는 그 편도체가 없는 사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편도체 없는 사람 얘기부터 좀 해주십시오. 예. 편도체가 얘기를 드리고. 없으면 저 완전 천하무적이 천하무적. 용감하겠다. 용병으로 쓰면 되지. 용병으로. 비슷합니다. 어. 근데 그렇게 또 간단하진 않아요. 말씀 좀 드릴게요. 자, 편도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궁금증은 처음엔 동물 연구 먼저 했어요. 이거 아주 오래전에 클루버 버스라고 하는 분들이 원숭이를 가져다가 네. 측두엽을 다 날려버렸어요. 측두엽을 다 날려버. 뭐 그때만 해도 어디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니까 일단 대충 그냥 한번 측두엽 지워버린 다 거예요? 껴본 거죠. 와, 진짜 그랬더니 무식하게 실험하는구나. 첫 번째로 원숭이가 되게 온순해지더라. 어? 원숭이 되게 싸나운 동물이에요. 예. 근데 왜 싸납다고 생각을 하세요? 원숭이 사람이 가면 물려 그러고 사람한테 뭐 막 던지고 그래요. 응. 동물원에 가고 원숭이한테 가까이 가보세요. 소리 지르고. 그게 뭐. 무서워서 위협이 무서워서. 아니라 무서워서. 오히려 공포 반응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왜 그 무는 개는 뭐 짖지 않는다처럼 예. 짖는 개도 그게 무서워서 짖는 거죠, 되게. 근데 그게 싹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몇 가지 이상한 증상이 좀 나타나긴 했는데 그건 나중에 알고 봤더니 편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 다 날려버려서 그렇더라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분 이제 데이비드 아마랄이라고 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인데 정확하게 이제는 원숭이를 데려다가 예. 수술을 해가지고 아미그달라만 싹 없애버렸더니 예. 지금 원숭이 보세요. 원숭이가 본능적으로 어. 뱀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네. 원래. 네. 음. 뱀 그냥 만지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원숭이. 아. 서슴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걸로는 겁이 없어진다. 어느 정도 맞아요. 예. 겁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 쥐를 갖고 실험합니다. 저는. 쥐요? 네. 예. 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고양이. 고양이죠. 네. 그 고양이를 갖다 이렇게 쥐한테 보여주면 되지 않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실험실에서는 그 동물 실험하는데 굉장히 많은 룰들이 있어가지고 쥐 실험하는 데다가 고양이를 키울 수 없어요. 워싱턴 대학의 그 미국 한국 교포신데 김진석 박사님이란 분하고 같이 연구를 할 때 야 고양이 로봇을 만들면 되지 않냐. 그래서 고양이 로봇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고양이 로봇을 만들려고 해봤더니 그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만요. 예. 아직도 고양이처럼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수준은 안 돼요. 로봇이 아무리 발달해서 그리고 돈도 없었고 그래서 제일 저렴하게 할 수 있었던 게 시장에 가서 이 레고로 된 조립식 로봇을 사가지고 예. 대충 만들다 보니까 고양이가 아니고 이런 이상한 악어 로봇이 됐는데 네. 네. 지금 저 쥐는 이 칸막이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쯤 이게 있어요? 요 안에 안전하게. 안에. 안전하게. 그러니까 예. 쥐들은 사람도 그렇지만 오픈 스페이스, 이렇게 개방 공간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옆에 벽이 있어야 돼요.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식당에 가갖고 아무도 없으면 제일 한가운데 가서 앉지 않죠. 벽에 가서 먼저 앉죠. 예. 쥐도 그렇구나. 근데 배가 고파요. 그리고 여기 먹이가 하나 탁 놓여 있어서 예. 먹이를 먹으러 나와야 돼. 와. 그럼 근데- 나와야 됩니까? 네, 문이 열립니다 이제. 예. 문 열렸다. 쥐 등장. 네, 먹이를 먹으러 나오죠. 오.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는 않는데 얘는 깜짝 이제 놀라서 그냥 식겁을 해서 가버리네. 깜짝이야. 들어가서 못 나와요. 예. 배는 고픈데 여기 이놈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결국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잠깐 나오려고 그랬다가 또 얘가 움직이면 도로 들어가고. 그렇겠네. 네. 무섭겠네. 저게. 저 뭐지? 그러고 그렇죠. 들어가겠네. 그래서 고양이는 아니고 로보게이터인데 약간 악어 비슷한 예. 어쨌든 고양이 같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근데 네. 그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자, 요건 보면 먹이가 바로 로보게이터 앞에 있어요. 더 앞에 있어요. 더 실생활이면 이거 진짜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일단 문을 열어요 또. 그럼 또 슬금슬금 나오겠지. 그렇죠. 야, 이 실험 재밌겠다 이거. 슬금슬금 나와. 오. 나와. 쟤 왜 저래? 약간 움찔했는데 먹이 딱 들고 들어가서 맛있게 먹죠. 쟤는 두 왜 번째 쥐는 편도체 편도체가 제거한 없어요? 녀석이에요? 그렇죠. 야, 근데 편도체를 저렇게 제가- 안 무서워해요?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하는 얘기로는 진짜 겁이 없어진 것 같죠. 거의 닿을 듯이 가까이 갔는데도 안 그쵸. 피하던데? 그러면은 바보야? 바보가 된 거야? 아니면 용감해진 거야? 용감해진 거지 저거는. 나는
내 앞에는 치즈밖에 보이는 게 없는 거지 그냥. 야.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제 이런 실험을 무수히 많이 했어요. 네. 무수히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편도체가 공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편도체로 가는 입력은 어떻고 출력은 어떻고. 근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이 그래봐야 쥐 아니야. 그래봐야 원숭이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을 가지고 해보면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사람을 우리가 편도체를 손상시킬 수는 없죠. 네. 기다려야 됩니다. 편도체 손상 그런 사람이 나올 때까지. 우연히 사고를 당해서 그렇죠. 근데 아까 보셨죠. 편도체 이 안에 깊숙이 깊숙이 들어있어요. 있어서 사고를 당하려면 밖에서부터 부서지죠. 네. 그러니까 편도체가 부서질 때쯤 되면 실험을 할 수 없는 만큼 실험할 많이 수 없을 다쳤겠지. 만큼 그 사람의 상태가 심각해서 그렇지. 예. 이게 편도체 때문인지 그 옆에 있는 다른 구조 정확하게 편도체만 다쳐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죠.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 뭐 인류 역사 몇백 년 동안 안 나타나다가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어머나. 아이오와 대학의 신경과 의사가 검진을 하는데 조금 뭔가 하여튼 행동적으로 이상한 환자가 한 명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MRI를 찍고 음. 그 신경정신과에 있는 유명한 의사들이 다 모여서 음. 이 환자를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 이 환자의 이름은 이제 사생활 보호를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 SM046 이라는 분인데 분입니다. 이분이 가진 질환이 알고 봤더니 양쪽 편도체가 아주 깨끗하게 손상이 됐어요. 왜 손상이 됐냐? 희귀한 유전적 질환인데 뭐 사람 이름 얼박 위더 디지즈 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우리 뇌에 칼슘 이온이 되게 많아요. 예. 네. 우리가 칼슘이 딱딱하게 굳으면 이제 뼈 튼튼하게 해주지만 녹아 있으면 뇌에서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줘서 사실 우리 뇌 전체에는 칼슘이 녹아 있는 물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가끔씩 가다 그 칼슘이 덩어리가 져갖고 침착이 돼요. 네. 예. 근데 이분은 해필이면 아미그달라 양쪽에 그게 침착이 돼서 아미그달라가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와. 그래서 이분의 MRI 이게 이제 첫 번째 사이언스 논문의 MRI인데 약간 잘 안 보여서 제가 다른 사진도 몇 개 더 가져왔는데 진짜 없다는 자, 거구나. 요게 정상적인 사람의 뇌를 옆에서 본 거고 네. 요게 자른 단면 B하고 C입니다. 예. B에서 자르면 아까 해마가 바로 뒤에 있었죠? 예. 해마가 보여요, 여기. 해마의 단면이. 여기가 해마의 단면이에요. 음. 깨끗하죠? C에서 자르면 요게 해마의 끝부분 편도체. C. 없다 여기. 이거죠. 요 까맣게 여기 돼 있는데 여기 보이세요? 예. 양쪽에. 예. 여기가 비어 있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요게 정상인. 여기 꽉 차 있는 게 보이시죠?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 조직이 뭐가 있죠. 근데 뭐 비전문가가 봐도 여기는 뻥 뚫려 있잖아요. 요건 A 요렇게 자른 거거든요. 네. 수평으로 수평으로 잘라서 해마가 여기 앞에 보이죠? 예. 그리고 그 맨 없네. 앞에 있는 요 아. 편도체만 까맣게 딱 비어 있죠. 진짜 없네. 어떻게 그렇게 그것만 신기하죠. 없어졌을까? 하늘이 내려주신 분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분을 연구함으로써 이후로 논문이 한 4, 50편이 나왔고 이야. 그 중에 한 20편이 다 사이언스 네이처. 와.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해외에서 석학을 모셔요. 그래갖고 그분이 우리나라에 오시면은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사이언스 네이처 페이퍼를 한 편 정도 내면 정말 훌륭하신 일을 했다 예. 이러거든요. 이분은 환자인데 어. 이 환자 한 명에서 나온 사이언스 네이처 페이퍼가 한 대여섯 편 되고 그거하고 유사한 급이 또 한 10편 되고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편지체 연구에 그냥 획을 그은 획을 그은 야. 분이죠. 그래서 농담처럼 이 석학을 모시지 말고 이 환자를 모셔야 된다. 자, 뭐 연구를 했냐면은 네. 자, 좀 전에 겁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분한테 이런 이제 여기 지금 자세히 안 보이는데 이게 타란툴라 거미예요. 거미인데 한 이만해요. 한 몸 그 지름이 한 20cm 되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요만한 거미도 무서운데 이 거미 갖다 주면 엄청 무서워하잖아요. 안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네. 그다음에 뱀. 뱀. 안 무서워해. 네.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거는 이분한테 뱀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야, 너 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뱀 어때? 그럼 이분이 나는 뱀이 하나도 안 무서워. 난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잖아요. 예. 아니에요. 나도 뱀이 싫어. 음. 뱀 무서워. 이런 표현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뱀을 보여주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그러니까 이분을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그 미국에는 그 펫샵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온갖
동물들 많죠. 동물도 많고 거기에 심지어 이렇게 큰 뱀도 팔고 예. 그 뱀을 팔려고 막 직원이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예, 그런 예. 거길 데리고 갔더니 그 뱀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와 나 만져봐도 되냐 막 이러고 달려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거랑 자기가 생각하는 정서랑 실제 이분이 보이는 행동 간의 괴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통 공포라는 정서를 얘기할 땐 의식적인 경험, 의식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공포와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신체 반응을 다 포함해서 완전한 공포를 이야기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의식적으로 어디서 들은 공포 그거는 가지고 있지만 있는데 실제 이분의 몸과 뇌가 거기에 맞는 모든 반응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는 불완전한 공포 경험인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을 통상하는 의미로 진짜 겁이 없다 이렇게 과연 얘기해야 될지. 겁은 있는데 겁에 대한 반응이 잘 안 나타나는 그렇죠. 거지. 진정한 겁은 없는. 그러니까 몸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반응들 그런 게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미그달라 하이제킹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보통 사람 편도처에 있기 때문에 공포 상황에서 하이제킹을 당해서 막 하얗게 되고 뭐 정신 못 하얗게 차려. 되고 정신 못 차려. 뿐만 아니라 판단을 제대로 못 내리게 되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일상에서 예를 들면은 보이스피싱 같은 거, 예. 보이스피싱 같은 거 그 당한 얘기를 들으면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당신 딸을 납치하고 있어. 이걸 듣는 순간 전전두엽이라든지 대뇌 피질에 있는 그 정보 처리가 다 스탑돼 버리는 거야. 하이제킹 당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인 공포만 있군요. 그러니까 편도체가 얘기하는 그 짠 다 나를 따르라 그게 그렇죠.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조율된 어떤 공포 반응들은 없고 공포 자체를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공포 반응이 안 느끼더라도 뱀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면 굳이 다가가서 만져보지는 않을 텐데 어머 이쁘다라고 다가간다는 건 공포 자체의 느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공포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내가 물리면 큰일 나. 아니죠. 그런- 그 이전의 얘기. 그 이전의 일이겠죠. 무의식이기 그럼. 때문에. 무의식의 얘기인 거죠. 불확실한 썸띵에 대한 막연한 깊이 그냥, 반응이지 그냥. 근데 혹시 두 분은 공포 특별히 막 무서워하는 그런 대상이 있으세요? 엄청나게 무서워하는? 그러니까 그런 건 공포증이라든지 그런 건 없는데 없으시죠? 저는 약간 너무 좁은 데 들어가면 살짝 뭐가 불편합니다. 아,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고 그런 뭐 예를 해소 들면 공포증이 약간 트렁크에 뭐 이렇게 갇혀 있는 그렇죠.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장면만 봐도 약간 불편해요. 특별히 무서워하시는 건 없죠. 무서워하는 건 없지만. 그럼 제가 그 공포의 그 어떤 무의식적인 측면을 좀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게 있거든요. 예. 이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와. 부자재 등장. 놀래. 놀랬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언더스탠딩에다 던지려고 했던 건 아닌데. 진짜 놀랬어. 자, 그래, 지금 보이신 반응이 무의식적인 공포 반응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자 분명히 제가 여기 나오는데 제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데 해로운 거를 그러겠습니까? 다 장난이지. 예. 그럼에도 사람 불구하고 모르죠. 사람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지금 왔을 이 때 순간에 0.5초도 되기 전에 보이신 그 반응, 무의식적인 공포 반응, 절대 통제되지 않는 공포 반응. 그 순간에 아미그달라 하이제킹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짧은 시간에 그걸 잠깐 보고 우리는 짧다고 생각하지만 뉴런한테는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 그리고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반응해야지. 어두운 공간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어떤 소리를 내면서 웍 하고 달려들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별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럼 피하고 봐야 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지. 놀라야지. 그렇지. 와. 그리고 이제 무의식적인 그게 반응이 학습된 거예요. 학습된 것도 없지. 학습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죠. 그럼. 본능이지 본능. 물론 이 그 뱀이라는 거에 대한 아마 모르겠어요. 피하실 때 이걸 뱀이라는 걸 인식하셨는지. 왜냐면 예. 제가 여기서 이게 종이를 던졌으면 아마 그 정도로 놀라지는 않으셨을 수 있지만은 그런 거는 약간의 어떤 그 학습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걸레였더라도 놀랐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지 모르니까 뭐 일단 날라왔으니까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순간에도 무의식적으로 이거에 대한 형태적인 분석은 웬만큼 이루어졌어요. 아까 틀 얘기하셨잖아요. 아 저는 진짜 저렇게 왔는데 길고 이런 요쯤에 뱀이 보이더라고. 이쯤에서 이 날아가는 쯤에. 보이진 않으셨고 그거는 뒤에 이미 다 피한 다음에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요. 그게 그 그럼. 순서를 아 그걸 우리는, 보고 한 게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는 1초 안에서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한 순서를 절대 재구성하지 못해요. 아 그건 다 나중에 든 그럼. 생각이에요. 재구성하는 공을 끝까지 보고 때려라? 아니야. 맞아요. 때리고 났더니 끝까지 본 것 같지. 그렇지. 아 그렇구나. 네, 진짜 그런 일이 무의식이구나. 이거 네, 던지니까 이게 얼마나 무의식인지 알겠네요. 야. 그리고 다시 예. 그래서 그 그래서 저- 편도체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반응하는데 네, 네. 이 SM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응들을 보이지 않죠. 그게 없어지면 음치라는 반응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어요. 저분은 근데 진짜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케이스인데 진짜 공포증 외에는 아무런 다른 차이가 없습니까? 있어요. 아까 지금 제가 뱀을 던진 것처럼 저 맨 오른쪽에 저기가 그 뭐 이 유명한 귀신 나오는 집이랍니다. 예. 어. 오른쪽에 네. 예. 그리고 이런 데도 데려가 보고 아. 또 미국에 보면 할로윈 때 네. 일부러 그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귀신 체험하는 데 있어요. 있어요. 그럼 거기 가면은 그 왜 그 분장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 갑자기 뒤에서 확 덮치. 알바생. 네. 이 SM은 전혀 놀라지 않고 재밌어 하더라는 거야. 그래 또 저기 가보자.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게 그 가짜라는 거 아니까 다른 사람들도 뭐 네. 기절할 만큼 네. 놀라진 않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깜짝 놀라는 거는 있지,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무의식이 뭔가 안 움직이나 보다. SM. 무의식 이한 씨. 그러니까 이 편도체가 사람. 작용하는 수준은 무의식 수준인 거죠. 음. 그게 위로 올라와서 의식과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공포를 느낀다라고 의식적으로 그렇지, 생각하고. 그렇지. 근데 이분은 이게 없는 상태니까 예. 이분이 나도 무서워, 음. 나도 귀신 나오는 영화 싫어라고 네. 얘기할 때 느끼는 그 공포는 일반 사람이 느끼는 공포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예. 얘기할 수 있죠. 네. 이 SM 얘기를 한 가지만 더 드리면 근데 도대체 이분은 그렇다면 일상생활을 어떻게 할까? 일상생활을 잘 못하세요. 어떤 면에서요?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잘못 내려서 별로 그렇게 이제 잘 살지를 못한 그게 공포를 못 느끼는 거랑 무슨,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에요? 공포를 못 느끼는 거랑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편도체가 기능하지 않는 것과는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럼 거죠. 편도체는 저 예를- 공포 느끼는 거 말고 다른 기능도 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우리가 들면. 공포다라고 카테고리를 이미 지어버렸기 때문에 편도체 예. 이퀄 공포라고 예.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 편도체가 우리가 공포라고 얘기하는 어떤 감정 처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사결정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편도체가요? 네. 사회적 의사결정? 예를 들면 뭘 그게 못 뭘까요? 하셨어요? 첫 번째로 사람의 얼굴 표정을 잘 인식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 인식 못하는 건 아니고 공포스러운 표정을 인식을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앞에서 뭔가를 놀랐을 때, 그렇죠. 공포를 느꼈을 때 표정을 잘 인식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공포를 보고 나도 빨리 예를 도망가는 들어서 걸 해야 되는데. 이 중에 어떤 게 그런 공포스러운 얼굴인가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6가지. 공포를 느끼는 얼굴 네. 가운데 있는 위에 아저씨 왼쪽 아니지 맞습니다. 왼쪽 밑에 아래. 왼쪽 아래 가운데 아, 위에 요게 아까 우리가 6가지 기본 정서라 그랬는데 이제 한 가지 사실은 아까 얘기하다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맨 마지막 정서가 서프라이즈, 놀람이에요. 놀람 예, 그래서 음. 맨 왼쪽 아래는 놀람입니다. 놀람이에요. 근데 이제 놀람은 생각해 보면 기쁘게 놀람. 누가 나한테 갑자기 선물 줬어. 그렇지. 그럴 수 있죠. 서프라이즈 파티 해줬어. 뭐 이런 놀람도 있고. 근데 또 갑자기 이제 뭔가 안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 놀람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놀람은 어디서 통제되는 감정인지 잘 몰라요. 각자의 정서가 다른 데서 처리되는 걸로. 그래서 걔들이 어떤 정서라는 이름으로 묶였을 뿐이지 그렇지. 사실은 완전히 다른 거일 수도 있는 거죠. 어. 근데 어쨌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 표정은 금방 알아보고 공포 네. 표정을 딱 보여주는 순간 뇌에 있는 뇌파도 달라지고 심장박동도 달라지고 편도체도 활성화되고 거의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 공포 표정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SM 같은 경우는 공포 표정을 보고도 잘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공포 표정인지 아닌지를 못 못 알아본다.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러지? 공포에 하고- 대한 공감조차 없구나. 그 감정을 아예 모르니까. 그렇죠. 공포에 그렇죠. 대한 공포라는 정확한 감정을 말씀이세요. 모르니까 맞아요. 저 사람이 느끼고 있는 저 감정도 모르는 거니 그렇죠. 왜 표정이 저렇게 일그러져 있지? 그렇죠. 라는 정도만 느끼는 거지. 말씀하신 대로요. 공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으면 그 감정이 저희한테도 전달이 돼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예. 그래서 코미디 프로에는 항상 가짜로 웃음소리를 섞는 이유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공포 표정을 봐도 자기한테 별로 그런 공포 표정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자체가 공포를 진정한 모르니까. 공포를 경험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 네. 특히 왜 그러냐 하고 이제 우리가 시선 추적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시선 추적을 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70%의 시선이 눈에 가 있는데 SM 같은 경우는 눈을 그렇게 보고 있지를 않더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세요. 이게 정상인이죠. 눈을 중심으로 코, 보네요. 약간 입 근처 여기를 보죠. 음. 근데 이 SM 보면 여기 봤다가 코 봤다가, 봤다가. 코를 많이 보네 주로. 코에 관심이 입, 많구나. 이런 쪽을 좀 어. 보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식으로 왜 아예 코를 보냐? 허허. 정서 표현을 표정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지각적 과정이 결여돼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런 그거는 편도체를 통해서 인지하는 걸까요? 아니면 편지체가 없어서 2% 얘기한 대로 그런 경험을 스스로 몰라서 모르는 걸까요? 그러니까 편도체가 인지기관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런데 편도체 안에 분명히 어떤 위험을 인식하는 아주 러프한 틀은 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 그리고 두 번째도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아미그달라가 서서히 그 죽어가는 예. 편도체를 갖고 있었을 테니 현상을 증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배울 기회도 없었죠. 배울 기회도 없었고. 사실 다른 사람의 표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냉정하게 말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놈이 나한테 해코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거든요. 눈치를 보는 거죠. 그렇지, 눈치 보는 거지. 그러니까 저놈이 나한테 해코지할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판단하려면 저놈의 눈을 봐야 알 수 있고 우리는 그걸 경험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는데 예. 이분은 그 공포를 느끼는 시스템 자체가 없으면 사람을 볼 때 내가 이 사람을 왜 봐야 하는지 뭘 봐야 하는지조차도 그렇죠. 목적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동기가 조금 그러니까 되게 사람 좋겠다. 그 사람 동기, 좋겠어. 그 동기가 없는 거지.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낯선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예, 경계를 경계감이 기본적인 있죠.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분하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분은 낯선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왜 서양에서는 퍼스널 스페이스 그래서 예. 말할 때 한 70cm 정도 떨어져서 얘기해야 편하거든요. 낯선 사람일 때는 그 거리가 약간 멀어집니다. 네, 그렇죠. 근데 경계하니까. 이분은 낯선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코를 거의 바짝 대고 얘기를 해서 대부분의 얘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한대요. 계속 이렇게 물러나는데 계속 앞으로 들이대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성격값. 그렇죠. 어. 네. 그래서 경계가 사라진 거구나. 네, 이분의 그 퍼스널 히스토리를 보면 18살에 결혼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누구와도 빨리 친해지는 결혼한 거지. 거죠. 그렇지. 너무 빨리 누구와도- 결혼을 했고 결혼하자마자 애를 놓으니까 어. 뭐 그렇게 갑자기 내린 결정이니까 어. 뭐 준비가 안 된 남편이었겠죠. 예. 남편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혼자 애를 키웠고. 근데 그런 실수를 계속 결혼을 2번인가 3번을 하면서 애를 셋을 혼자 낳아서 다 키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직업도 가질 수 없어서 미국의 이제 복지 그 연금 같은 걸 받고 사는 이제 그런 조금 그 어려운 생활들을 했는데 그럴 때 보면은 이분이 남을 도와주고 남과 친구가 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잘못된 사람을 사귀고 너무 빨리 믿어버리는 경향이 너무 큰 거죠. 경계심이 없구나. 네, 네. 그래서 의심이 없고. 실제로 이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은 그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떨어져 나가고 남는 거는 오직 그렇지. 속이려는 사람만. 사기치기 딱 좋다 이 사람 붙어 있는 그 관계는 대부분 이 사람들한테 이분한테 어떤 이익을 취하는 관계밖에 없어서 삶 자체가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나 힘들었던 그래서 실제로 사회생활에서 이런 그 사회적인 자극을 정서를 인식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리한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공포감이 엄청 중요하군요. 공포감. 경계심과 같은 거니까. 그렇죠. 미리미리 실제로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미리미리 알람을 주는 시스템이니까. 그렇죠. 지금 편도체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죠. 조심하고 확인해 보자라는 그런 경계심이니까. 야, 생존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거네 이거는. 거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용감해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럼? 그게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러네. 아까 이제 편도체가 하이제킹을 한다라는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이제킹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편도체를 해킹을 해야 되는 거죠. 예. 편도체 시스템을. 예. 예. 그래서 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편도체의 과활성화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는데 제일 최악의 방법이 이제 술을 마시는 거죠. 왜냐하면 술을 마시게 되면 편도체만 마비가 되는 게 아니라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예. 중추신경계 억제제예요. 예. 다 마비되죠. 어. 다 마비돼. 편도체도 아마 마비가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아마- 술 마시면 말도 함부로 하고. 그렇죠. 경계심이 없어지는 거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사장님, 예, 저 서운합니다. 예? 그런 거지. 술 안 드시고도 잘하실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뭐 돌직구를 막 날리시던데. 네. 네. 그래서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예. 편도체를 해킹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훈련에 의해서 피질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거죠. 그 가능하긴 해요. 그게 가능하긴 합니까? 지금 아까 가능한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있으니까. 성인이 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실은 전전두 피질이 발달하고 예. 전전두 피질이 그 피질 아래에 있는 구조물들을 잘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까불다 몇 대 맞으면 바로 편도체 조정됩니다. 좌로 두 클릭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미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상황인데 그걸 이제 잘 안 되는 사람들한테 훈련하는 행동 치료 프로그램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고소공포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걸 내가 이해하고 네. 안전한 나한테 안정감을 주는 그런 배경 자극들을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경험을 몇 번 해보는 네. 거죠. 예. 제일 좋은 방법은 그렇게 행동적으로 경험이 자연스럽게 많아지면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통제력을 강화하면 되는 거고 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억지로 노출 치료를 하는 거죠. 높은 곳이 무섭다라고 하면은 그분을 높은 곳에 노출을 시키는데 갑자기 높은 데 데리고 가면은 너무 무서울 테니까 요즘은 예를 들어서 가상현실 같은 거 그렇게. 이걸 쓰고 그러면은 조금 마음이 놓이거든요. 이거 아무리 그 편도체가 예민한 사람도 내가 여기 앉아갖고 이거 쓰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 라는 정도의 약물이나 이런 쪽으로는 접근이 안 되나 봐요. 되죠. 그래서 이제 약물이 지금 말씀하신 그 알코올 같은 것과 이제 최악의 약물이고 예. 사실은 항불안제들이 있죠. 그것도 편도체를 어느 약간 정도. 무력화시키는 그런 약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약물에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말초신경에 작용하는 약물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약물이 있는데 예.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항불안제들은 편도체만 무력화시키지는 않고 뇌 전반을 어느 정도는 무력화시키기 술이랑 비슷하네요. 술이랑 비슷한데 이제 술보다는 또 조금 더 감도가 좀 좋은 그런 예, 약물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항불안제가 있고 그다음에 말초신경을 무력화시키는 거는 베타 블라커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뇌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작용해서 심장 박동을 줄여줘요. 네. 근데 심장 박동이 줄어들면 원래는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상황에 가서 아미그달라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아미그달라가 자율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심장 박동이 막 뛰어야 되는데 예. 심장 박동이 좀 생각보다 덜 뛰네. 어. 그러면 그 정보가 다시 아미그달라로 피드백이 돼서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베타 블라커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약물도 있습니다. 그런 약물도 있어요. 야. 근데 이제 모든 약물은 어쨌든 내성이 생기니까 그래서 아주 위급한 경우에는 당연히 약물을 쓰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발표하다가 이 심장박동 너무 해갖고 쓰러졌어. 당연히 그 베타블라커든 아니면 중추신경계 항불안제든 이런 걸 하나 처방받고 발표를 하는 것도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뇌 연구가 발전함에 따라서 진짜로 편도체를 한번 직접 이렇게 자극을 해보자. 이런 이제 그 시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머나. 사람에서는 아직 못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예. 디바이스인데 이게 뭐냐면 초음파 발생기예요. 네. 초음파 발생기인데 요거는 카이스트의 그 전기과의 전기전자의 이현주 교수님하고 같이 한 연구인데 요 초음파를
렌즈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멀리 쏴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마치 그 곡사포를 이렇게 음. 중탄을 보내듯이. 그래서 그 타겟을 딱 정해가지고 쥐 뇌에다 딱 심은 다음에 쥐한테 공포 족거나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공포 족거나 반응을 줄이기 위한 소거 훈련을 시킬 때 이 예. 초음파를 편도체에다 쏜 것이 아니고 전전두 피질에다가 쏴가지고 전전두 피질로 하여금 편도체에 보내는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 전전두 피질을 좀 도와준 거죠. 네. 그랬더니 얘가 그 노출 치료에 대한 그러니까 소거 그 절차에 대한 반응이 증가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 반응이 줄어들었어요. 훨씬 컨트롤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의식적인 영역이 그렇죠. 편도체에 대한 컨트롤이 훨씬 잘 그렇죠. 되더라.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네. 이렇게 전자적인 장비로 직접적으로 뇌를 자극함으로 해서도 할 수 있다. 그런 걸 통해서도 가능해요. 와. 그렇죠. 이게 이제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 뒤에는 사람용으로 뇌 자극 장비들이 이런 뭐 초음파뿐만 아니라 뭐 자기 자극하는 것도 있고 뭐 전류로 자극하는 것도 있고 뭐 빛으로 자극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장비들이 나와서 좀 저 도와주게 뇌를 자극하면 뇌도 좋아집니까? 그게 그러겠네. 뭔가 결국 좀- 활성화된다는 건데. 야, 너 생각 좀 해봐. 괜찮아. 근데 어. 합리적으로 생각해. 나 아무 무섭잖아. 나 아무 생각 없어요. 나 아무 생각 그거를 없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걸 연습 안 하고 그냥 초음파만 보내도 뭔가 생각이 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철없는 녀석들한테 계속 쏘고 그러면 철들고. 그건 아니고 어떤 생각을 할 때 네. 뇌의 어떤 그 조직 뉴런들이 움직이거나 활성화가 될 텐데 예. 활성화가 될 텐데 그 활성화를 도와주는 일은 할 수 있지만 음. 그 외부에서 나온 신호가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생각을 없애버리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실험도 쥐가 이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도와준다. 그렇죠. 야. 그런 정도. 그래도 무슨 중요한 회의하거나 무슨 시험 보거나 공부할 때는 항상 자극을 그래. 해주는 게 도움이 그래. 될 수 있겠는데요. 저 그게 자극 안 이제 하고 궁극적으로 목표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인지 뭐 향상 그래. 기술 일상생활에서도 뭐 할 수 있는 방법 없으니까. 자전거 타고 가는데 전기 배터리가 이걸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뭐 마사지를 좀 한다든가 뭐 그런 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환자들을 도와주는 방법은 있어요.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킨슨 병이 굉장히 심해지면 예. 치료 약이 듣질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수술이 뭐냐면은 뇌 안에다가 전극을 넣어서 전기로 자극을 해요. 뇌를 뇌를 바로 직접 그냥. 자극을 해요. 그러면 파킨슨 환자들이 상당히 움직임이 호전이 돼요. 아. 그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되는 시술이고 우리나라도 꽤 들어와 있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기능이 완전히 나빠진 환자들을 정상까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도와주는 데는 쓰이고 있어요. 근데 과연 정상인 사람들을 슈퍼 정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예.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슈퍼노말로 도와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 자꾸 초능력자 만들면 윤리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예. 이미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특정 기능을 슈퍼노말로 만들어주게 되면 분명히 다른 기능은 떨어져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래. 그 정보 처리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엄청나게 집중할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일에. 그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딴거 뭐 못하지. 사소한 집에 뭐 이렇게 가스불 끄는 건 잊어먹거나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렇듯이 그런 기술은 조금 이제 맞아. 조심스럽게 쓰기는 해야 됩니다. 이 프로도 너무 아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겸손하지 못한다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더라고. 그렇지. 겸손이 부족해. 겸손이. 알겠습니다. 야, 지금 편도체 엄청 중요한 거군요. 편도체가. 이 프로도 좀 편도체가 약간 약한 거 아닙니까? 공포감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이. 그래. 그 이른바 사이코패스들 네. 같은 경우는 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 뭐 그걸 잘 못 느끼잖아요. 연민, 슬픔, 뭐 공포 이런 것들을 그런 공감 그런 게 안 되는 잘 거잖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이코패스는 이제 정의상 자신이 감정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못 느끼는 내가 거죠. 못 느끼는
예. 그러니까 결국 내가 못 느끼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이코패스 같으면 다른 사람이 공포 표정을 지을 때 저 예. 사람이 공포스러우니까 나도 공포스럽다. 라는 내지는- 감정을 느끼지는 못하죠. 근데 자기한테 누가 뱀을 던지거나 그건 공포스러워요. 공포스러워서 도망가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그렇죠. 공감을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정서에 대해서. 되게-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사이코패스라고 한다. 과연 편도체가 그 사이코패스적인 기질과 관련이 있느냐? 적어도 이 SM 환자인 경우에는 그런 그렇진 않아요. 성향은 보이진 않았어요. 음. 공포 정서에 대해서만 다른 사람의 표정을 읽지 못했던 거지. 오히려 투머치 프렌들이라서. 맞아요. 오히려 이분이 그 생활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친구가 돈 어렵다고 꿔달라 그러면 그냥 줘버린다는 거예요. 경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경제관념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공포에 대한 계산이 안 되는구나. 만약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내가 힘들어질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치 월급을 받았는데 갑자기 사고 싶은 게 있어. 그럼 이분은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돈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굶어. 이런 식의 이제 그 약간 다른 사람이 보기엔 무계획한 삶의 패턴을 하는 바람에 생활이 좀 어려워지셨다. 근데 사실 이 SM에 대해서 예. 마지막 얘기가 안 네. 나왔어요. 예.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분이 굉장한 셀럽이에요. 이 피험자로서, 학계에서는. 학계에서. 예. 그 이분 한번 저도 아직 직접 대면을 적이 못했어요. 없어요? 근데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런 셀럽이죠. 그리고 이분 덕택에 모든 사람들이 편도체 공포, 이렇게 알게 됐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그런 편도체 공포라고 하는 이론을 세운 그 캘리포니아 대학의 캘텍의 에이돌프라고 하는 분이 마지막으로 실험을 하나 더 했어. 예. 뭐냐면 우리가 공포의 아주 극심한 상태를 공황 발작이라 그러죠. 예. 그렇죠? 공황 발작이 오게 되면 호흡을 못 해요. 호흡이 너무 가빠져가지고 호흡을 못 하고 호흡을 못 하니까 뇌로 피가 못 가서 기절을 하고 네. 그런 다음에야 이제 비로소 공황 발작이 진정이 되는 엄청나게 이제 심각한 좀 상태죠. 그런데 그 공황 발작을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좀 높여서 호흡을 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황 발작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을 해서 금방 공황 발작을 일으켜요. 숨이 가빠지니까. 그렇죠. 숨이 꼭 가빠지는 건 아닌데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면 숨이 가빠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도 숨이 엄청 가빠지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높아져도 거기에 산소 농도는 그대로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말하자면 숨 막혀 죽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예. 아, 그런데도 이산화탄소가 그럼에도 있다는 이유로 그렇죠. 좀 더 많아졌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우리 뇌에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비율을 감지하는 리셉터가 있어요. 근데 그 리셉터가 반드시 공황 발작을 일으키지는 않거든요. 연결이 네. 어딘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공황 발작을 일으키지 않는데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보통에는 한 20% 정도. 예. 그 사람들은 혹시라도 나중에 엄청나게 뭐 다른 일들이 생기면 공황 발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 예.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진단용으로 만든 건데 이걸 이제 SM한테 한번 해보자. 네. 공포 못 느끼는 사람이니까 음. 절대 못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거꾸로. 해봤는데 너무 놀랍게도 정상인보다도 훨씬 빨리 거기에 반응해서 나 죽을 것 같아. 살려줘. 이거 빨리 떼줘. 그리고 나중에 모르니까 나 죽을 것 같았다. 모든 공황 발작에 걸린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경험을 이분이 그대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를 느낀 거예요? 경험했어. 와.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이 그 랄프 야. 에이돌프랑 이분들이 몇 분 더 찾았어. 암이달라 손상된 사람. 예. 이분만큼 깨끗하진 않지만 뭐 다른 이유로 암이달라 예. 손상된 환자를 전국을 뒤져서 한 두세 명을 더 찾아서 해봤더니 그 똑같이. 사람들도 예외 없이 예민하게 반응하더라. 더 예민한 거죠. 왜냐하면 그럴까요? 편도체가 정상인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공황 발작 그 이산화탄소에 반응하는데 이분들은 3명인가 4명을 했는데 100%. 관련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관련이 반대 있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상해요. 공황이나 발작 증세가 있는 분들은 편도체가 어떤 식으로든 손상되는 걸 가능성이 높네요. 오히려 편도체가 없거나
편도체가 반대로 손상돼 있거나 공통점이 원래는 편도체가 해야 되는 일인데 아. 편도체가 약해지면서 공황 발작으로 그 기능을 하는 건가? 그러나 또 그분들이 예리하시네요. 공포가 사라지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예. 결국은 공포가 두 가지라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외부 자극에 의한 공포는 공포. 편도체가 담당하고 예. 내부 자극에 의해서도 공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 내부 자극에 의한 공포는 편도체가 아닌 거죠. 그럼 그게 어디냐? 찾아봐야 돼요. 근데 그게 뭔가 있다. 그 공포는 따로 있다. 따로 있는데 왜 따로 있을 있는- 수도 있고 따로 있는데 편도체가 발달 안 한 사람이 더 발달했다는 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간단하죠. 공황 발작 그러니까 그 산소 부족에 의한 혹은 예. 이산화탄소에 의한 공황 발작을 담당하는 어떤 영역이 있는데 예. 그걸 예를 들어서 편도체 2라고 합시다. 예. 편도체 1이 편도체 2를 평소에는 억제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편도체 1이 하는 역할이 두 개인 거지. 하나는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공포 반응을 일으키고. 또 하나는 평소에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어디 갔는데 숨 막힐 때 있거든요. 사실 예, 강의실에 예, 들어가면 예. 사람 많은 강의실은 이산화탄소 농도 되게 높아요. 예. 맞아요. 그럴 때 나 뭐 숨 못 쉬어 죽을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잖아. 예. 그럴 때는 이제 편도체 1이 편도체 2 보고 야 이거 지금 강의실에 일시적으로 그런 거니까 흥분하지 마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컨트롤해 주는 애가 없는 거고 그게 그렇죠. 편도체 없으니까 기존의 오히려. 편도체하고 관련이 있는 기능인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 공황 발작 환자들도 편도체에 이상이 생겨서 그랬을 수도 있네요. 있죠.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야, 굉장히 희한하네. 통찰력 있는 지적이세요. 네.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공포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안에 공포 1, 공포 2, 그러네요. 공포 3가 있을 수 그러네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네요. 우리는 다 그걸 공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SM 이분이 뱀을 보고 난 뱀 싫어.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뱀 보면은 뭐 어릴 때는 가까이 안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마도 공포가 아닌 디스커스트 그러니까 혐오였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은 혐오 감정은 살아 있거든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그걸 해석할 때는 그것도 나는 공포라고 생각하면은 공포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름을 붙이는 게 조금씩은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르다. 그리고 그 이름 붙인 것들 사이의 경계도 약간씩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떤 개인의 여러 가지 그 학습과 지식과 역사와 이런 거랑 이제 관련이 된 인간의 그 심리적인 공포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거네. 편도체. 그런데 의학적으로도 많이 연구가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아까 제일 첫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것처럼 뉴로사이키애트리 그러니까 신경정신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신경과랑 정신과가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보면 병원 가면 정신과 가냐 신경과 가냐 그리고 예. 신경과랑 정신과 사이에 묘한 이런 알력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신경정신과 사실 그게 다 뇌와 마음에 관한 병을 다루는 거니까 이게 하나로 합쳐져 있거든요. 예. 신경정신과에 있는 의사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데가 편도체예요. 얘만 잘 얘의 하이제킹과 얘의 그 컨트롤 요걸 잘 이해하면은 대부분의 신경정신과 질환들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편도체. 공포를 주관하는 편도체. 다른 감정을 주관하는 곳들도 다 알려져 있어요. 또는 아직 알려져 모르는 거 많죠. 모르는 게 거의 더 많아요? 90% 이상. 네. 그럼 있을 수도 있네요. 다른 거는 근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다른 감정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있는데 어떤 식으로 걔들이 그러니까 편도체처럼 딱 하나의 어떤 구조물 공포처럼 편도체에서 딱 이렇게 통제가 될지 아니면 사실 걔들은 굉장히 다른 진짜 영역에서 모르는 게 많구나. 복잡한 방식으로 통제가 될지. 그래. 근데 이제 우리가 공포 다음으로 조금 더 아는 거는 사실은 중독이죠. 중독. 그러니까 감정으로 치면은 이제 뭐 좋아하는 혹은 즐거워하는 쾌락을 얻는 감정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죠. 그거는 중뇌에 있는 도파민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고 거기에다가 그 아편성 예. 신경 전달 물질들이 관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조금 그 중독이라는 행동 중심이지 실제로 우리가 기쁨을 어떻게 느끼고
삶의 어떤 행복을 어떻게 느끼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모르고 있고 그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할 수 있죠. 뭐 기쁨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정의가 되나요? 어떨 때 기쁜가요, 우리가? 기쁨 총체적인데 뭐 갑자기 떠나오는 웃음, 코믹한 장면 때문에 발생하는 웃음, 내지는 슬픔, 이것도 공포만큼이나 갑작스럽게 오고 참기 어려운 웃음은 완전 그렇죠. 감정이에요. 그래서 괜히 웃긴 생각하고 크크 웃었다가 혼나잖아요. 혼자. 그리고 근데 그게 감춰지지도 않고 웃으면 안 되는데도 그냥 튀어나와. 그렇지. 방송하다 막 웃고 막. 그리고 막 그 모르는 사람이랑 드라마 보다가 눈물 나고 그러면 민망한데도 자꾸 슬프면 자꾸 눈물 나고 이것도 제어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 맞아요. 그러니 공포만큼이나 이게 뭔가 즉각적인 반응인 건데. 맞아요. 어딘가에서 담당하고 있는 애가 있겠구나. 다음에 나오면 무슨 앵두 뭐 이렇게 막 짓는 거 아니야? 버찌, 다 무슨 사물로 지으니까 뭐 해마, 건포도 뭐. 완두콩 뭐. 그러나 아마도 인간은 그 여러 감정 중에는 그래도 가장 공포라는 걸 중시해야 생존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와서 그렇죠. 가장 도드라지게 발전하거나 혹은 이 감정은 별도 시스템에 의해서 발현이 되도록 해야만 생존에 유리하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만들어진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일종의 전용 시스템. 전용. 예. 그 특히 요 감정은 진짜 중요한 거라서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죽어. 그렇지. 웃을 때 못 웃으면 그건 큰 괜찮은데 문제 없고. 슬플 때 안 슬퍼도 큰 괜찮은데. 문제는 아닌데 그렇죠. 공포는 너무 중요한 감정이네. 못 느끼면 생존과 관련되네. 회장님한테 혼나. 그러네. 네, 자 오늘 편도체에 대해서 제대로 좀 배워본 것 같습니다. 야, 우리 뇌에 이런 애들이 있었구나. 이야. 편도체 고려대학교 최준식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